아름다움 수집 일기 이화정 지음 책구름 출판사.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 책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편집장과 처음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다. 선물로 나는 있어 고양이라는 책을 준비했다. 서점에서 훑어보며 읽은 문장들도 좋았지만 내심 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고른 책이었다. 작년 가을부터 고양이와 살기 시작한 편집장이 SNS에 올리는 고양이 이야기에 더 깊이 감흥하고 싶었다. 대강만 살펴볼 마음으로 조심조심 첫 페이지를 열었다가 결국 끝까지 다 읽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사랑은 어떤 대상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을. 책을 쓴 8명의 미술가는 모두 고양이의 애정을 갈구한다. 고양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대화를 나누고 울음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고양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내려고 애쓴다. 고양이의 몸짓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며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기도 한다. 고양이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고 소홀한 돌봄에 애정이 식은 건 아닌지 염려하다가도 고양이의 느긋하고 도도하고 우아한 곡선을 홀린 듯 바라보노라면 불현듯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고백.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추억하며 자신이 고양이를 돌본 게 아니라 오히려 고양이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는 걸 깨닫기도 한다. 책 속에 등장하는 고양이 집사들의 따스한 손길에 읽는 동안 마음이 훈훈해졌다.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던 이를 고양이의 시선으로 점검하는 내용도 신선했다. 고양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죽어갈 때 집사로서의 삶은 너무 애달프고 고단해 보였다. 사랑에 뒤따르는 책임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 과정을 뛰어넘는 인간과 고양이의 애정과 교감에 매혹되긴 했지만 감히 직접 길러보겠다는 마음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고양이의 이야기는 읽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 책에서 유독 마음이 와닿던 내용이 있다. 고양이를 파트너에게 맡기고 출장을 간 저자 김화용가 우연히 CCTV 앱으로 고양이를 바라보던 장면이었다. 밤늦도록 아픈 고양이를 간호하느라 지친 파트너가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자 오래도록 그 사람을 바라보던 고양이, 한참을 그러고 있던 고양이가 이불도 없이 잠든 사람 옆자리에 가만히 파고들어 눕는 장면을 화면으로 바라보는 또 한 사람. 한편의 영화 같았다. 전철 안에서 읽다가 눈물이 차올라 쩔쩔맸다. 사실 고양이를 썩 좋아하진 않았다. 산책길에서 만난 남의 반려견을 졸졸 따라갈 정도로 개는 좋아하지만 고양이는 아니었다. 길고양이가 가까이 다가오면 슬금슬금 뒷걸음질저부터 쳤다. 그러다 밤의 서점 SNS에 자주 등장하는 고양이 보니의 열혈팬이 된 후 고양이에 호감을 갖게 되었고 이젠 길고양이를 만나면 쪼그리고 앉아 인사를 건넬 정도가 되었다. 그런 내가 전철에 앉아 남의 고양이 이야기를 읽다가 훌쩍거리다니. 첫 만남 이후 부쩍 친해진 편집장이 고양이에게 몸을 기대어 쉬고 있는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다. 그 틈에 비집고 들어가 함께 있고 싶어졌다. 작고 연약하고 따뜻한 생명체를 나도 껴안고 싶어졌다. 아이들을 재운 후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책상에 앉은 편집장을 빤히 바라보는 고양이 사진도 있었다. 일은 무슨 나랑 놀아요 하는 눈빛이었다. 깊은 밤 나도 끝내지 못한 일거리를 앞에 두고 막막하고 피곤하고 외로울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고양이가 있다면 어떨까?
그가 고양이에게 5분 안에 끝낼게 라고 말을 거는 것처럼 고양이랑 놀려고 후다닥 일을 마치게 되지 않을까. 밥을 지으려고 싱크대 앞에 서면 종아리에 스르륵 몸을 한번 부비고 시크하게 가버린다는데 그 촉감은 어떨까? 생각해보니 언젠가 공원에서 만난 길고양이가 내게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땐 그 동작이 무슨 의미인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몸을 움츠렸다. 반갑다는 인사였을까? 배가 고프니 먹을 걸 달라는 뜻이었을까? 심심하니 같이 놀자는 의미였을까? 여긴 내 자리니까 저리 가라는 경고였을까? 고양이에 관한 책을 두루 섭렵하며 인상 깊었던 대목은 고양이의 독립성이었다.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며 애정을 표시하는 고양이와 그런 특성을 존중하는 사람. 마치 사랑한다면 상대에게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금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주기를, 이번엔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지켜봐 주기를,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편안한 거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새벽에 일을 하다가 무심코 눈이 마주친 고양이와 깊은 교감을 나누는 편집장을 보며 생각했다. 고양이와 사는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고만 있어도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존재감만으로도 충만한 애정을 느끼는구나. 참 섬세하고 다정한 관계네. 아무래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남다른 것 같아. 아, 그렇다면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겠어. 요즘 나는 고양이 책을 발견할 때마다 관심 갖고 들춰본다. 일부러 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하기도 한다. 아는 척하고 맞장구를 쳐주고 싶어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반려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됐다. 짝이 되는 동무. 얼마나 멋진 말인가. 편집장과 고양이는 좋은 짝이다. 서로의 몸에 기대어 나누는 온기만으로도 온 우주를 품은 듯 행복해하니. 이제 나와 편집장이 새로운 짝이 되었다. 덕분에 고양이까지 덤으로 짝이 되었다. 짝으로 삼고 동무로 삼는 대상이 어디 사람이나 동물뿐이겠나. 식물, 나무, 새, 계절마다 다가오는 것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며 반려의 의미를 대입해 보았다. 인연이 닿은 존재를 짝꿍으로 삼고 동무로 여기는 것. 그게 고양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그 의미가 일상에서 펼쳐질 때 우리 삶은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울까. 언젠가 고양이와 함께 살 기회가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지레 두렵다. 만나기도 전에 헤어질 순간이 떠올라서다. 그동안 떠나보낸 나의 강아지들이 줄줄이 생각나 가슴이 죄어든다. 게다가 나의 1순위 반려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단호한지. 자기 삶에 고양이와 개는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한다. 동물이 싫어서가 아니다. 헤어짐을, 상실을 나보다 더 두려워한다. 그러니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다.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주위를 맴돌며 곁다리 사랑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의 거리두기, 사랑법을 배우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동물들을 더 잘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상상해본다. 내 책이 누군가의 반려도서가 되기를. 중고서점에 팔려가지 않는 책. 이사 갈 때마다 끈질기게 살아남는 책. 눈에 잘 띄는 책장에 꽂혀 있는 책. 애정도서 리스트에 들어있는 책. 책장에 꽂힌 책이 아니라 표지가 잘 보이도록 앞을 보고 있는 책. 욕심은 끝도 없다.
그러나 내야 할 욕심이다. 글 쓰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부리고픈 욕심이다. 내 임무는 날마다 더 부지런히 사랑하는 것이리라. 고양이의 짝이 된 나의 동물들, 고양이의 짝이 된 나의 동물을, 그가 사랑하는 고양이를. 네, 제가 처음으로 읽어본 아름다움 수집 일기의 첫 꼭지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무래도 방송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방송을 뭐 몇 년간 진행을 했으니까요. 어, 이게 문장을 읽으면서 발음을 뭐 절거나 잘못 읽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낭독을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잘못 읽은 부분이 몇 군데 있고 더듬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읽었어요. 하나 수정해야 될 부분은 그들의 거리두기 사랑법을 배우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동무들을 더 잘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동물들이라고 읽었어요. 저는 굉장히 느린 사람이고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막 이걸 잘해야겠다. 뭐 그렇게 막 시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는 저같이 어리숙하고 허술한 사람한테는 참 무리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낭독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때 방송을 했었고 그래서 낭독을 좋아하고 또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작가가 된 지금 이 시점이니까 아무래도 책 읽기라는 이 낭독은 저한테 가장 어울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굉장히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 낭독이 저는 음악을 막 깔거나 편집을 요란하게 하거나 이런 낭독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밤에 좀 이렇게 듣다가 스르르 잠들 수 있는 그 할머니의 무릎베개 같은 여름밤에 그 펄럭이는 부채 같은 귀밑머리를 쓸어주는 누군가의 손길 같은 네, 그런 느낌의 낭독이었으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리고 뭔가 위로가 필요할 때 따스함이 그리울 때 저의 힐링 독서 읽기와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